기시다 총리가 집권했을 때 1달러에 110엔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게 160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왔다 하지만은 147이잖아요. 수입 물가 다 올라. 내 받는 월급은 안 올라. 누가 총리가 돼서부터? 이 친구가 돼서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일본 총리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라는 내용인데 뭐야 진짜 갑자기 그만둬?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은 내각제잖아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이 그 총리가 됩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 총리를 뽑을 때 국회의원을 많이 소속된 여당에서 뽑힐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몰표를 주니까. 그러면 그 여당, 일본은 여당이 자민당이죠. 자민당 총재가 기본적으로는 총리를 합니다. 왜? 자민당이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자민당 총재예요. 그런데 이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다음 달 2024년 9월 달에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겠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안 나가면은 총리를 연임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9월 달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기시다 총리 이제 그만두는 거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뜨게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내려간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일본 총리,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이제 나 이제 총리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플러스 기시다 총리가 다음에 안 나간다 그러면 다음 총리 누구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8월 14일 수요일이네요.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에서 총재선 불출마를 정식 표명. 자민당이 바뀌기 위해서 제 한 몸 던지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에 이제 오전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얘기한 거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기시다 총리가 여러분 총리 몇 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얼마 안 한 것 같은데라고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거의 3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예요. 이게 일본 내에서 지난 아베 전 총리가 워낙 길게 거의 10년 가까이 총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뭐 3년 갖고 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본 총리들 3년 거의 못 채웁니다. 1년 뭐 길어야 2년 하다가 다음 타자 바뀌어요. 왜? 이게 내각제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 명 계속 하게 되면은 야 내 차례 언제 오냐? 야 맨날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총리 맛을 한번 봤으니까 자 다음은 누구 총리 하시고 제가 그 국방부 장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돌려먹기 일을 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3년 할 줄 몰랐는데 3년이나 있었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간단한데 그 정도로 이게 사실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캐릭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티는 별로 없는데 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무취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뭔가 일을 많이 해요. 해외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캐릭터가 좀 너무 약하다고 해야 되나? 예, 이 기시다 총리의 좀 뭔가 현실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아주 낮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 싫어하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위기적으로는 있잖아 엄청 싫다도 잘 없고 엄청 좋다도 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각종 일본 뉴스에서 뭡니까?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막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많은 분들이 기시다 총리 또 한다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나간다라고. 왜냐면 당장에 본인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대통령제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다 보니까 총리 한 명의 권한도 물론 어느 정도 강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한다는 거죠.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내려와 이러면은 내려가야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제일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민당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이제 불출마를 한다. 예, 이 말이 상당히 좀 큰 슬로건이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본의 이제 내각 지지율이랑 자민당 지지율을 보면은 대충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올해 8월 5일 NHK 뉴스네요. 기시다 내각 지지한다 25%, 지지하지 않는다 55%. NHK 여론조사.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다른 이런 예를 들어 시사통신 이런 데서 하면은 내각 지지율이 19.4%, 그러니까 20%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도 이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각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 정당 지지율입니다. 일본의 여당 자민당 지지율이 29.9%,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5.2%,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율이 어디? 지지 없음 45.7%. 이 정도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자민당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아까 그 NHK 뉴스가 과거 뉴스랑 합쳐가지고 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래프로 나타난 자료인데 이 회색이 특별하게 지지하는 정당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자민당 지지율, 그 다음에 밑에가 야당들. 기시다 총리가 되었을 때 자민당 지지율보다 지금이 많이 내려갔네. 그렇죠. 3년 전에 이제 자민당 지지율이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29.9니까 정당 자체, 흔히 말하는 이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정당의 인기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얼굴마담 아닙니까? 그 당에.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당의 지지율 같은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총리 지지율도 내려가고 자민당 지지율도 내려간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정치자금 사건입니다. 정치자금 사건. 일본 정치가들이 정치할 때 흔히 말하는 헌금을 받아요. 어떻게 헌금을 받나요? 이제 파티 같은 걸 엽니다. 호텔 진짜 연회장이 딱 파티 열어가지고 어디 건설회사 누굽니다. 아 예 선생님, 아이고 신세 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디 뭐 전력해서 하면서 이제 아시죠? 이번에 이제 어느 법안이 저희 기업에겐 더 좋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현금을 준단 말이에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 다 비과세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공표된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공표되지 않은 뒷돈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어두운 돈. 예, 그런 게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가들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기시다 정권 때 터져가지고 특히 이제 자민당 의원들이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권력을 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저 어떡할 거야 했는데 이걸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이제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덮으려는 것 같네. 그냥 하던 대로 돈은 받아 먹겠다는 거 같네? 라는 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옳지 못한 돈과의 정치 관계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이 자민당이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모든 어찌 보면은 기시다 총리의 뭔가 좀 지지율이 내려간 버터플라이 임팩트 사건이 딱 하나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뭡니까?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 사건 하나가 거의 모든 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예. 뒷돈 얘기뿐만 아니라 통일교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자민당의 타격이 큰 사건이 다 퍼지게 되었다. 왜 가만히 있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했을까? 뭔가 종교단체 관련이네? 조사를 해봤어. 돈이 좀 들어간 게 있네? 조사를 해봤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돈들이 자민당 쪽으로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버터플라이 임팩트. 이거 한 방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자민당을 보는 시선이 엄청 나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자민당 전체 있잖아.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시다 총리가 처음에 총리할 때 한 말이 있어요. 신자본주의.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시다 총리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나오잖아요. 실질 임금이 26개월 연속 마이너스. 뭐예요? 돈은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돈이. 당장에 이거랑 플러스해서 뭡니까? 소비자 물가가 33개월 연속 상승. 기시다 총리가 되고 나서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일본은 원래 어떤 나라라고요? 디플레이션 국가. 물가가 안 변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콜라 가격이 원래 똑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돈 주고 저걸 못 사. 당장 이런데 어찌보면 박차를 간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역대급 엔저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을 때 1달러에 110엔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게 160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왔다 하지만은 147이잖아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돼. 기시다 총리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까 뭐 정치 스캔들부터 많이 있지만은 솔직히 일본 섬나라잖아요. 가스, 기름 다 수입합니다, 여러분. 수입 물가 다 올라. 내 받는 월급은 안 올라. 누가 총리가 돼서부터? 이 친구가 돼서부터.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나빠지는 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 누구?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죠. 이거죠? 니케이 평균 주가죠. 기시다 총리가 집권했을 때 니케이가 3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니케이가 4만을 넘고 버블을 넘고 최근에 좀 내려갔다 하지만 다시 3만 8천이잖아요. 돈 있는 자본가들은 기시다 총리를 엄청 좋아해요. 주가를 펌핑 시켜주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재테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 처음에 분명히 일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자본주의 이런 말 했는데 일본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자본가들. 일본에서 회사 다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물러나는 거는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눈치 없게 예를 들어서 나 9월 달에도 할 거야 이러면은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힘든 게 너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제 일본 내각제라고 너무 선 넘네? 이러면은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늘었습니다. 라는 것보다 국민들의 그런 불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민당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자민당 사람들이 기시다 내려. 그렇죠. 그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자민당이 오래 해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자민당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초선, 2선, 3선 즉 뭐 야당이랑 경쟁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 이길지 말지 하는 경합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근데 그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똥줄이 타겠어. 안 그래요? 총리가 그렇게 일을 못하면은 나 다음 선거 떨어져요. 국회의원 못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입을 모으는 거야. 슬슬 눈치 보면서 갑시다. 당을 위해서. 이런 말 하다 보니까 눈치 봐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민당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총리를 하더라도 못하니까. 그렇죠. 8월 15일이죠. 자민당 총대선 움직임 이 후보의 의혹이나 모색 발언 잇따른 이제 나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야 이제. 나도 한번 기시다장 안 한다니까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너무 많다.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 4명이 입 후보였거든요. 왜? 아니 나 같은 게 입 후보 해봤자 될 턱도 없는데 이거 뭐겠어 안 해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야? 혹시 될지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쩌면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있었을 때는 아베 전 총리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아베짱 지지를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시다 총리 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의 공석. 자, 내가 먹겠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이런 식으로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못 먹어도 본전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미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야. 자민당이 역대급으로.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보다 지지율이 낮을 건 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예를 들어서 과거 아베 전 총리 다음에 누가 해라 이럴 때 사람들이 안 한다 했어요. 왜? 아니 그 엄청난 권력자 다음 타자인데 압박이 심하잖아요.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볼만 할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뭡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여기 사람이 8명인데 여기 없는 카토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전 관방장관. 이 사람은 일본 TV에서도 총리의 총재는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 이번에 나가려고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도 아직까지 저 나갑니다 말고 나가려고 검토 중인데라고 그런 얘기도 탑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미디어들이 기시다 총리의 다음 포스트 기시다를 대치기를 해가지고 뉴스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뭐 누가 되나요는 아직은 잘 안 나와요. 다 약간 눈치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뭡니까? 현 총리가 안 나간다니까 반대말로 기시다 총리는 나름 당내에서 그래도 입지가 있습니다. 왜? 총재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나는 안 나가는데
자네는 되는 게 어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국회의원들끼리 있잖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 한번 밀어주시죠. 저 한번 해주시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그만두는 이유 자민당의 인기가 없고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대표로 이제 총대를 맸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은 맬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판단을 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선생님들은 일본이 또 전리 바뀌는구나 라는 거 먼저 인식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누가 될 것일까 그거는 뭐 좀 있다가 그렇죠. 점점 나오기 때문에 그거도 우리 앞으로도 아마 얘기할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옆 나라의 총리가 어쨌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 나라의 이런 정치적 동향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 총리는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